네, 3교시 테스트 분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아까 이제 잠깐 용어에 나왔지만 테스트 대상에 대한 그런 레벨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분류를 하고요. 컴포넌트 테스트, 통합 테스트,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자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인수 테스트까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 테스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정적 테스트와 이제 동적 테스트, 실행을 하지 않고 하는 테스트와 이제 실행을 하면서 하는 테스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유형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도 있고, 아까 이런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보안, 뭐 어떤 이식성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품질에 따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내가 이 품질에 적절하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품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이런 테스트 유형에 따른 그런 테스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레벨에 따른 분류를 좀 더 세부화했는데요. 먼저 컴포넌트, 그다음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단위 모듈이 테스트 대상으로 되어 개발 단위 어떠한 이 개발의 모듈 하나 각각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 컴포넌트 또는 이제 단위 테스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단위 모듈이 이렇게 모이고 어떤 거는 이렇게 세 개씩 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성격이나 특성 아니면은 이제 더 상위의 그런 특징에 맞게끔 이렇게 통합하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제 과정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이 통합 테스트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목표는 정확하게 통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요 테스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스템 내부 구성 모듈과 이들 간의 이제 관계를 정의한 설계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그 모듈에 따른 그런 전체 구조, 어떤 이런 아키텍처 같은 것을 보고 이 단위별 통합을 통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 통합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톱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그런 모듈을 호출하여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모듈의 실행 결과를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향식 테스트에서 내가 아직 통합하지 않은 상위의 어떤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제대로 내 거에 잘 맞춰서 동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스톱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으로 내가 아래에서 이제 아직 개발 못한 모듈들을 내 거에서 이제 통합을 해서 시험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요 테스트 스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의 내용은 이제 함수와 헤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정의를 하고 내가 어떤 이제 실제 뭐 불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실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테스트 스톱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구체화한 것이 이것이고요. 이 기본의 모듈이 있으면은 그 모듈에서 이 상위의 어떤 그런 컴포넌트, 어떤 이제 더 상위의 컴포넌트를 합친 그런 것들, 통합된 것들과 이제 결과를 비교를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을 때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테스트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스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다른 하위의 이런 모듈들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요거를 이제 불러서 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때 이제 약간 더미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요 테스트 스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시스템 테스트는 모든 통합이 다 완료되고 나서 이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정의한 요구사항 명세서에 따라서 그대로 실제 동작을 하고 이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시스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수 테스트는 시스템 테스트와 비슷하지만 관점 측면에서 얘는 이제 내가 어떤 설계를 위해서 정의한 이런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것을 이제 검증하고 이제 확인을 한다면은 인수 테스트는 고객 어떤 발주자라든지 아니면은 사용하는 그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관점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제일 동작을 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이 인수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비슷하지만 목적 측면에서 이제 용도가 다르게 테스트하는 것이 두 가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유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SO 25010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다루는 표준에서 각각 정의된 품질 8가지 품질 특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능 적합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3가지의 하위의 부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이제 완전하게 내가 요구사항에 명시한 모든 것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의도한 그런 어떠한 단위로 아니면 어떠한 그런 속도라든지 이런 뭔가 계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정확히 따라서 이제 제공을 하는지, 그다음에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달성하고 있는 그 의도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 이러한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이 기능 적합성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성능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시간 반응성 내가 어떤 해당 예약 시스템을 할 때 고객한테 이제 돌려주는 시간이 1초 이내여야 된다.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은 그 시간 내에 응답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충족을 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이제 테스트 해보는 것이 이 시간 반응성, 성능 효율성 등의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PU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효율적으로 이 성능을 가지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이 자원 효율성 부특성에 대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100명이 동시에 예약을 눌러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이 이제 충분히 100명이 해도 잘 돌아가게끔 시험을 해보는 것이 이 수용성 테스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합쳐서 성능 효율성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호환성 부분입니다. 이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공존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가 다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동작이 못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이만큼 자원을 써야 되는데 더 많은 자원을 써서 다른 프로그램이 매우 느려지고 막 갑자기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 특징을 테스트하는 것이 이 공존성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호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내가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어떠한 예를 들면 이제 날씨 정보를 내가 제공을 받고 얘한테 이제 내 위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호 간에 뭔가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을 이제 하는 그러한 시스템 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 이 상호 운영성 테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호환성 테스트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용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부특성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0105 오면서 좀 더 세분화되었고 첫 번째 특성으로는 이 적합 인식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이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내 필요에 대한 내 요구에 대한 것을 이제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
내 목표에 맞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지 그러한 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이 적합 인식성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고요. 내가 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은데, 뭐 이 지도 검색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뭘 눌러야 되는지 막 모르겠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내가 보고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사용법이라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학습 용이성에서 다루는 그러한 테스트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영 용이성. 아까도 이제 애플을 얘기했지만 그냥 애플은 보면은 이제 단순히 직관적으로 이 태블릿이라든지 뭐 핸드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손쉽게 뭔가 컨트롤하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척도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운영 용이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뭘 잘못 눌러도 이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뭐 꺼지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오류가 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테스트의 이제 마지막 진화 단계였는데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미리미리 방지하는, 예방하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가졌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사용자 오류 방지성에 대한 그러한 테스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쓰더라도 옛날 소프트웨어,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은 불편하고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뭔가 이제 내 마음적으로 뭔가 미적인 측면에서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신빙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능이나 이런 거와 달리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약간 사용자 주관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좀 더 이제 주관적이지만 약간 객관화하려는 그러한 이제 특성들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런 것들 또는 어떤 시각 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 소프트웨어를 모두 잘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 접근성에 대한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성 테스트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뢰성인데요.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성숙성, 여기서 이제 표현하듯 정상 작동 상태, 내가 제대로 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24시간 아니면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계속 켜놔도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신뢰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숙성, 부특성 테스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용성.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지 이 소프트웨어는 그런 가용성이 있는 것이고요. 뭐 갑자기 어떤 이제 컴퓨터의 오보가 바뀌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다.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용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것을 이제 특징을 캐치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가용성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함 허용성. 결함 허용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이 소프트에서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CD가 있어야지만 뭐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단지 내가 요거를 하는데 이 장치가 없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결함이 있더라도 내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나한테 알려주고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정도 기능은 해줄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요 결함 허용성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복구성. 갑자기 뭐 소프트웨어를 했다가 음, 예를 들면 뭐 한글 작업을 이렇게 한글이나 이런 워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시스템이 중단돼서 꺼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작성하던 작업 파일들이 날아가면은 굉장히 슬프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 워드나 이런 데는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문제가 생겨도 이 문서가 이제 다시 복구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것이 이 복구성 테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안성입니다. 보안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밀성. 여기서는 이제 권한을 다루고 있고요. 내가 약간 카페나 이런 거 관리를 해보면은 관리자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뭐 1단계 사용자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권한이 설정된 사람이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이제 기밀성 특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기밀성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제 막아놓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러한 것이 어떻게끔 이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특성 유형별 이제 테스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불러와서 쓰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갑자기 누군가 이제 변조를 하거나 이제 숫자가 3인데 뭐 5로 바꿔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게끔 이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척도를 하는 것이 이 무결성 테스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 방지성. 요거는 부인을 방지하는 겁니다. 내가 뭘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했어 라는 것을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요 부인 방지성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서명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항상 이제 결제를 하면은 그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기록들은 없어지는 것도 되게 안 되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이 이제 부인 방지성의 대표적인 예고요. 이러한 이제 서명 같은 것이 이제 기능에 들어가는지 이제 체크하는 것이 이 부인 방지성 테스트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책임성. 각각의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계속 기록을 하게 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을 한 사람의 기록을 추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각각의 그런 행위 결과를 추적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이 보안성 중에 이제 책임성에 대한 테스트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성. 이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실제 행위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게끔 어떤 뭐 인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보증 결과물을 생성하게끔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있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것이 이 인증성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지보수성입니다. 유지보수성은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쪼개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모듈성이고요. 모듈 단위로 이제 쪼개서 이 각각의 모듈끼리 서로 미치는 영향이 정말 최소화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듈성에 대한 주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은 모듈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이 부분이 생기면 고치고 이 부분이 뭐 업데이트 되면은 바로 갈아 껴서 넣어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설계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 모듈성 테스트의 목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재사용성.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서 사용한 이런 모듈 중에 한 부분을 다른 시스템에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한 기능으로 이렇게 모듈화해서 쓸 수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것을 이제 측정하고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 재사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사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굉장히 우대를 받고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으로 이제 분석성. 어떠한 이렇게 이제 모듈성도 모듈화가 잘 되어 있고 재사용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잘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말했듯이 변경이 되더라도 금방 문제를 찾고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모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하나 이제 분석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를 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 이 분석성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 용이성. 요거는 이제 내가 이 모듈화된 요 부분에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약간 새로운 걸로 대체를 하여도 전체 이 소프트웨어나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에 갑자기 이제 4명 되던 거 이제 요거 바꿨다고 이제 2명이 되고 2명만 이제 요거를 쓸 수 있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변경이 돼도 문제가 없게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고 그거에 대한 품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 변경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테스트가 매우 쉽게 이제 설계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유지보성 이제 마지막 테스트 용이성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살펴봤듯 총 7가지의 그런 테스트 용이성 세부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식성입니다. 이식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 3가지 부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적응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른 하드웨어 어떤 하나의 어떤 칩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했는데 이 칩이 아닌 다른 그런 메인보드 칩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동작을 해야지만 이 적응성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칩이 나중에 생산이 안 되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식의 부분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적응성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치 용이성입니다. 설치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간혹 설치를 했는데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약간 남아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특성이 요 이식성 특성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체 용이성. 내가 이 어떤 뭐 하드웨어를 비롯해서 어떤 구성한 이 하나의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잘 동작하고 있으면은 똑같이 어느 장소나 이 장소에서 똑같은 것으로 이제 구성된 그 시스템에 넣어도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 대체 용이성의 특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대체 용이성에 대한 테스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8가지 품질 특성에 따른 그런 부특성과 그 세부 테스트 관련된 이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ISO 25010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과 그거에 대한 이제 테스트 방법, 그리고 앞서 설명한 이제 레벨과 설계 기법에 따른 그런 테스트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